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때 나란히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이른바 빵의 주가가 올 들어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경제가 재개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굳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고평가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재확산 기미가 보이면서 백신 접종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진단키트 관련주가 주목받는 모습인 반면 여행, 항공주처럼 경제 재개를 기대하는 업종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일 수소 경제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단가도 싸고 이용률이 높은 원전이 가장 적합한 발전원이라 탈원전과 수소 경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선산업 관련 중소제조업체 중 82.7%가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납품 단가 현실화 지원 방안을 꼽았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전체는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조할수록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시정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 금요일에 조정을 받았었고 더불어 우리 시장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 현재 이 시각은 변동성은 좀 완화가 됐지만 낙폭을 더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코로나19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상승했던 여행주, 항공주들은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업종이 상승을 합니다. 그중에서 진단키트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도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조정이 이어질지 어떤 부분들 주목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요, 이 시각의 시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1.01% 하락한 3,23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32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0.5% 하락한 1,01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5포인트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개인이 오늘 많이 담고 있습니다. 1조 6,831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9,230억 원, 외국인이 7,52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역시 개인이 홀로 담고 있습니다. 1,79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705억 원, 외국인이 86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진단키트 관련주,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주, 보안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여행주, 철강주가 있습니다.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인데요. 오늘 진단키트 대표주 시젠이 현재 15.26% 상승한 7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91% 상승한 13,4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브라질 국영기업과 손잡고 진단키트 브라질 현지 생산화 지원과 함께 현지 풍토병 진단키트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더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이제 10.28% 상승한 2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매트릭스 6%의 강세, 바이오스마트까지 현재 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AP 시스템이 8.82% 상승한 3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가 이 AP 시스템이 2분기 추정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투자 재개 전망이 호조로 작용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오늘 상승세 더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 8%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야스가 9.69% 상승한 19,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ET가 3%, 그리고 힘스가 3%, 한성네온텍까지 현재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안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안 관련주들은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픈베이스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픈베이스 현재 29.95% 상승한 6,01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윈스가 1%의 강세, 이스트소포트가 현재 11.31% 올려 세우면서 현재가 12,300원입니다. 플랜티넷이 6%의 강세, 디지캡까지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영향에 여행주들 맥을 못 추르고 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이 3.36% 하락한 2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4%, 그리고 모두투어 4%, 인터파크까지 현재 4%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MCNC가 현재 5.42% 하락한 30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철강주 살펴보시죠. 네, 철강주의 하락세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이 3.05% 하락한 2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G 동부제철이 3% 약세, 세아베스트 4%, 세아제강까지 현재 3.72% 빠지면서 1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원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국책과제 주관기관 선정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메신저 리보액상 기반 신속 백신 제작 플랫폼을 활용한 지카 바이러스 백신 선도물질 발굴 및 유효성 평가 국책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2만 원대였던 주가가 6거래일 만에 현재 3만 원대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13.19% 상승한 3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여행 항공주들 하락하고 또 철강주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진단키트주와 함께 디스플레이 부품과 장비주들도 상승한 오늘 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카카오도 오늘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원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LG전자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AP시스템, 첨보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하이브,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PM풍년, 시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인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도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에 우리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들어가면서 또 조정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증시 이제 하락 여파를 오늘 이제 국내 시장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매파적인 그 연준위원회 발언과 더불어서 또 재차 최근에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이 좀 겹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면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델타 바이러스 우려감에 좀 장중에 3%가 넘는 그러한 좀 하락폭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시장의 좀 투자 심리가 재차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좀 매도세에 나서면서 역시나 좀 이 부분이 좀 수급적인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여행이라든지 이러한 관련한 이제 컨택트 기업
기업들의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들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오늘 좀 시장에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재차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처럼 현재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오늘 시장을 짚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장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FOMC 회의 이후에 변곡점이 될 거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봐 주시죠. 예,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국내 증시의 불안정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실적 시즌도 아니고 해서 중요한 이벤트는 지난주에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이제 우리나라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20일까지의 수치인데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수치가 나왔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수출 경기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수출주들이 현재 지금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 동향이 계속해서 호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예정돼 있었던 금융시장 안전상황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적절한 시기에 열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일 시장 안전점검 회의에서 조금 점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내일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참석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청문회에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다소 어떻게 또다시 언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따라서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이 결과에 따라서 지난주 FOMC 회의 결과 못지않게 지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국내 거고요. 발표가 되고요. 일단은 미국이 5월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화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택 판매 지표는 소비와 관련된 그러한 지표로 활용이 되죠. 따라서 지금 현재 5월 주택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 지표가 어떻게 시장에서 조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화요일 날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쌓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요일 날은 미국의 1분기 경상 지표가 발표가 납니다. 현재 1분기 미국이 어떠한 시점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미국이 현재 6%대 경제 성장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러한 지표의 귀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목요일 날 EU 정상회담이 있고요. 목요일 날은 BOJ의 회의록 결과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지만 시장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현재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화요일 날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전점검회의라든지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참석 등 이런 이슈들 외에는 중요한 이슈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 더 횡보할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벤트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요한 이벤트들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모습에서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지수가 현재 지금 3,200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1000선에 대한 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는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여전한 불안정한 수급의 모습,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또 제어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분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매수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그렇게 과거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죠. 특히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라든지 미수금 대비해서 현재 지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요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은 이번 달까지는 조금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7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지수가 좀 방향성을 찾고 있는 시즌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양을 매수해주고 있지만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7월 이후에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전략을 좀 챙겨봤습니다. 이어서는 원달러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5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요. 하나씩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짚어봐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달러는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46%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재 1,13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거기에 뉴욕 증시가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등에 의해서 강세를 지속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경기의 개선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을 약간 언급하면서 내년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 내에서 조기 긴축 우려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는 약간 하락을 했지만 단기물을 중심으로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 등에 의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안전자산 수요는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약간 위원들에 의해서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러드 연은 총재는 2022년 말께 첫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이는 연준이 언급한 시기보다 빠른 시기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상승폭가 매우 빠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의 대응이 이전보다 훨씬 매파적으로 변했으며, 이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현재 인플레이션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는 줄어들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연준의 부양책 축소는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용에 대한 일정 수준의 달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고용을 원상복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며, 현재 인플레이션 또한 크게 우려할 만한 수는 아니라고 해서 블러드 연은 총재랑 약간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근본에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입장 변화는 현재 시류를 잘 읽은 대응이라고 판단을 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눈앞에 이미 와 있으며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 발표 또한 머지않아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근본 FOMC에서 페드의 매파적 입장 전환에 대해서 달러 강세를 전환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신흥국 통화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나 이 상황은 크게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남아공, 헝가리 등의 신흥국 통화들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면서 이로 인해 달러 대비 안정적인 포지션이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최근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간 시각을 내비쳤는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약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변종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공사들이 운영 편수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발생할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있습니다. CDC라는 곳인데 변이 바이러스 전염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화되고 있고, 최초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현재 인도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최소 60% 이상 강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WHO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를 델타 바이러스로 명명을 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확산이 있으면서 영국은 오늘
21일부터 시작된 봉쇄 해제를 다음 달 19일로 전면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원유 공급 증가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이란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강경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좀 어렵고 이에 이란 원유 수출 증가 시기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원유 가격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 멕시코만 지역이 열대성 폭풍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전일 대비 0.8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한편에 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세인트루이스 여론 총재가 2022년 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한 영향이 좀 큽니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 국채 금리가 매파적인 FOMC에 따른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하락 마감을 하자 국고채 금리 또한 미국 국제 시장을 반영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단기 구간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약해서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장 초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의 국제 선물 순매수에 10년물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중장기물은 약간 하락하는 반면에 2년 이하의 단기 구간은 상승하면서 컵 플래티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준 내 비둘기파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세인트루이스 여론 총재가 내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발언에 단기물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장기 구간 금리는 FOMC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전일에 이어서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25일 날 미국 근원 PC 물가 추가 상승 여부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또한 예정되어 있고 만약에 두 자릿수 모두 예상치 대비 상승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감이 가중될 것입니다. 24일 날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예정된 통화정책 회의에서 테이퍼링 관련 시그널이 있을지가 또 주목이 됩니다. 정책금리는 동결 예상이 되고 자산 매입 수준 또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 주택시장의 현재 호황이 큰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경제 지표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간 단기적인 강세 흐름을 좀 보여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강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은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 기록을 하고 있고요. 덱스터부터 보겠습니다. 포트 제외됐고요. 15.9% 수익 내주면서 나왔습니다. 네이버 목표가 달성했고 17.7% 수익 내줬고 SNK가 15.2%, SM라이프 디자인 8.4% 수익 내줬었죠.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률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우성사료는 16.6%, IHQ 12.5%, 보성파워텍이 12.7%, MGM이 10.1% 수익 내줬습니다. 고려용지역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한 번 더 들어갔었죠. 목표가 달성한 종목 24.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이 11.1%, HMM이 포트 제외되면서 20.2% 수익 구간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고 신성 델타테크가 15.4% 수익 내줬습니다. 한전산업이 4.1% 수익 내고 포트 제외됐는데 이때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내셨을 거고요. 대성창투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고요.
네, 금호석유도 손절가 터치했고 한일넥트워스 손절가 터치, 남해화학이 8.9% 수익 내줬습니다.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이 지난주에 16.4% 급등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메디포스트, 대상 이렇게 2종목 담겨 있는데요. 열심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는데 도너리포트에서 2종목만 현재 포트에 담겨 있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고 또 종목 상담도 이어가면서 새로운 종목 편입이 되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공개해 주시는 날이긴 한데 일단 시장 점검부터 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난주에 또 좋았었기 때문에 네. 오늘 월요일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안한 속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시장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뭐 도너리포트라든지 잔소리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추세 흐름대로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확대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죠. 요번에 지금 주말 사이 그럼 목요일 날부터 사실 조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미국 달러 인덱스 이 부분이 이제 좀 순간 급등을 하면서 국내 환율 역시 이제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일시적인 뭐 환율의 상승이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이 과연 일시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연준 FOMC 회의 이후에 매파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날 뭐 하루로 이슈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딱히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라면 저점 매수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델타 변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영국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확진자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영국은 지금 성인의 한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이제 영국에서 들어오는 뭐 이런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요게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동성 관련된 금리 관련된 이런 이슈,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는 다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왜 제가 좀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거기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기업들도 그리고 시장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보다 증시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마어마한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결국은 지나가게 되는 모두가 이제 접종을 받고 이겨냈을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정말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그런 변이라고 하면 시장을 좀 단기적인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2차 접종 맞고 부스트샷까지 맞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충격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 보니까 이 면역을 갖다 회피하는 뭐 그런 또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들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초반에 이제 코로나19 터졌던 것보다 더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테이퍼링을 하고 기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기적인 뭐 충격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감염시킬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생겼다라는 점에서 일단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뭐 조정 나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두시고요. 기존에 이제 뭐 한 종목에 20%씩 들어가셨다면 내려올 때 요번에 들어갈 때는 그의 한 절반 정도.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조금 비중을 갖다가 확대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주말 동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일정을 갖다가 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은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를 기대하는 업종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조금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여기에 더해서 대선 관련주들까지 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좀 불확실성 속에서 대비를 하면서 불안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종목들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는요. 저희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담겨 있는데 사실 지금 두 종목이 다 힘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맞아요.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뭐 오늘 내일 정도 저점을 좀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치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중바닥 짧게 만들어 놓고 21선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또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부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뭐 시장이 내일부터 또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역시 메디포스트도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저점 부근을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 그러니까 손실폭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짧게 이 정도 기준을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이걸 기준으로 잡아도 좋겠지만 좀 더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박스권 흐름에 있었던 중심 가격대 부근이고 뭐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시장이 정말 크게 무너진다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지지는 않지 않을까. 뭐 조정이 나온다면
한 3,200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조정 나오고 다시 시장은 돌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재가 아니라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반등 흐름이 좀 잘 나와주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 자리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27,000원이라는 가격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에 보시게 되면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기 전에 박스권이 만들어졌던 이런 구간 상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긴 관점으로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거래량 죽이면서 이제 눌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눌림 끝나고 나면 다시 돌파할 때는 이 3만 원을 돌파하고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총이 한 9,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되고 있는 뭐 추종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높게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가져가신다면 결코 손해나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잘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121선 이탈하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평선들 무너뜨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씩 더 해보신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 뭐 비중 한 30% 이내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개인 수급들이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아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최대한 싸게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와 대상 AS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신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3시에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2로 참여 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부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인바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1,950원에 비중 10%입니다. 인바이오 11,950원. 오늘 그래도 6%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상담 도와주시죠, 위원님. 네,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상장을 작년 11월에 했나 12월에 했는데 제가 뭐 대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장하고 나서 만들어진 이제 저점 구간, 그 구간에서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월 초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면서 앞쪽에 저항 자리로 생각할 수 있는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줬다가 지금 다시 조정받고 올리는 흐름이거든요. 아마 요번에 올라갈 때는 12,500원이라는 요 저항 자리를 뚫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매수가 부근이니까 뭐 목표가를 잡는다고 하면 12,5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목표가 잡으시고요. 여기서 뭐 비중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13,4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흐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아요.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를 좀 내일 아침에 갭을 띄워서 요 앞에 매물을 소화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좀 강한 시세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이 추세 저항을 갖다 탁 벗겨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눌림이 좀 나온다. 그래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 2, 3일 정도 눌림 거래량 죽이면서 단봉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는 12,500원, 13,400원 2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산중공업요. 두산중공업 매수가 비중이 네네. 어떻게 될까요? 네, 28,500원에 40%예요. 28,500원에 40%. 혹시 네네. 지지난주에 그 급등 나올 때 매수하셨던 건가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저녁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월요일이었는데요. 네. 그때 수요일 날 진단을 월요일 날 진단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매수하셨던 분이 이제 문의 주셨는데, 그분도, 급등 이후에 급락 나올 때 사셨어요. 예, 예. 제가 요거, 23,7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26,000원 정도에 털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이제 보셨으면 선생님도 좀 같이 대응을 하셨더라면, 네네. 여기 지금 빠져나오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제가 30분봉을 차트를 켜놨습니다. 네네. 일단 요 지금 하락으로 내려오는 트렌드를 벗겨내고 상승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요거 제 생각에는 선생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선생님 손절은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아, 글쎄, 여기 전문가님이, 이거 4만원 간다고 얘기한 누가요? 것 같아갖고. 아니, 어디선가 전문가님이 이거, 4만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때 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네. 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럼 어떤 부분이 걱정이신 거예요? 아니, 4만원까지 못 갈 것 같고, 계속 막 빠지니까, 네. 손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올까, 막 그 생각 중이에요. 자, 여기서 한 170% 정도가 더 올라야 되거든요. 네. 4만 원 가려면. 아니, 4만원까지 안 가더라도요. 네. 3만원까지는 가더라도 좀 나오고 싶죠. 그렇죠. 일단 뭐 올라와서 약간이라도 수익 나면 지금 팔고 네네. 싶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지금 뭐 컨센서스 자체가 좀 안 잡혀 있는 부분인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3,700억 나왔고 요게 만약에 이제 2분기, 3분기, 뭐 4분기까지 실적이 쭉 호조로 이어진다고 하면 네. 뭐 한 1조 정도가 1조 이상의 그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결산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 네, 네, 네. 적정 주가 수준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10조, 12조 한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 예.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실적이 2분기에 만약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한 2조 정도가 나오게 되면 제 네. 생각에는 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네.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반등 나오면 일단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이제 이렇게 추세를 살짝 올려놓은 상황인데 네. 여기서 뭐 바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사실 원전 관련해서 뭐 대단한 이슈가 붙어주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제가 봤을 때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니까 빠져봐야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렇다면 뭐 선생님 지금 비중도 크시고 손실 구간이니까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 네. 혹시나 만약 내가 선생님이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네. 제가 손절가 잡아 드릴 텐데 24,000 뭐 한 300원 정도? 네네. 요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이 구간 이탈한다면 뭐 종목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제 생각에는 뭐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하게 뭐 어마어마한 상승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여기서 한 27,700원 그리고 뭐 거기 돌파해 준다면
한 2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네.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위로 올라오시면 정리하시고요. 선생님 투자금이 1,000만 원 미만이세요? 아니요. 8,000원 그러면 정도 돼요. 한 종목의 비중을 갖다 40% 이렇게 담지 마세요, 앞으로는. 네. 네, 비중을 너무 고점권에서 급등하는데 이렇게 담게 되면요. 나중에 이 종목이 뭐 만약에 시장이 박살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2분기부터 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텐데 그때 가서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갈 때 뭐 그런 거 뭐 100% 이상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접근을 자신이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하지 못한다면 안 하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얕게 비중을 한 5% 정도, 10% 정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4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반등 시 교체하는 전략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고민은 이어서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 더 도와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이어서는요, 이제 도너 리포트, 현재 포트에 또 편입될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먼저 두 후보군 공개해 주실 텐데요. 네.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수익을 냈던 네. 종목 하나 보령제약하고요. 네네. 현우산업이라고 이제 두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도너 리포트에서 한 두어 차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또 냈던 종목이고 요번에 이제 또 공략을 새로 하게 됐는데 보시면 그때 앞전에 이제 한번 시세를 좀 크게 내줬다가 목표가 이제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게 이제 러시아 백신 컨소시엄 관련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서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백신 CMO 관련해서 뭐 백신 허브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CM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받은 그 백신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조정 때는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우상향 단기적으로 이제 또 요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잔잔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을 하고요. 지금 오늘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두 곳 중에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가 이 러시아 백신 CMO를 진행하는 그런 컨소시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건데 지금 바이젠셀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하고 보령 바이오파마하고 연내 상장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PO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뭐 이런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눌림 자리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요게 제가 대본을 넘길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세가 안 나오고 있었던 종목인데 또 이러네요. 대본 넘기고 방송국 오는 동안에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한 7% 넘게 시세가 났다가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게 지속성 있게 올라가 줄지 여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재료는 괜찮습니다. 현재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뭐 LCD라든지 LED, 그다음에 OLED 관련된 이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에 사용되는 그런 PCB, 그러니까 기판이죠.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이 이제 높아지면 따라서 이렇게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슈를 더해서 오늘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드디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이제 OLED를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5조 원 가량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OLED 기술로는
현재 그 OLED TV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수주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OLED 관련 장비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이런 뭐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주가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넘어서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 자리를 돌파해 놓는다면 앞에 매물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미 뭐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종가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고 3시에 어느 종목을 제가 편입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는 날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두 종목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보령제약 한번 접근했었는데요.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가지고 나오셨고, 현우산업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담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분 뒤이죠. 3시에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02-3153-1611 또는 1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